오늘은 레인보우 운영북 중에 레슨 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레슨 일지라고 써 있죠? 자, 운영북의 레슨 일지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아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 이 기록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과 레벨,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레슨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원장님이 만약에 1인 레슨 교습소가 아니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항상 케어해야 돼요. 그러다 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1권을 쳤는데 오늘 갑자기 2권 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기록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적고요. 그 친구가 승급되는 그 레벨 수준을 적어요. 그리고 뭐 옆에는 그 승급을 준비해주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레인반이면 레인반 선생님, 보호반이면 보호반 선생님이 있겠죠. 그 선생님이 여기에 성함까지 다 기재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우리 학원만의 인증서라든지 뭐 선물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교재는 미리 학부모님한테 공지해 드리고요. 그렇게 요걸 준비해 줘야 될 때 요 기록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막 치다가 오늘 레슨을 끝냈어요. 근데 오늘 딱 1권이 끝났어요. 그래도 저는 그날 2권을 주지 않아요. 1권은 그날까지 정리를 시켜요. 왜 그러면 2권 들어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책만 있다고 레슨할 수 있나요? 학생도 선생님도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권이 오늘 끝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내가 2권 들어갈 준비를 못 해놨으면 1권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때 적어주는 거예요. 1권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난 마무리를 했다. 뭐 승급곡 5곡을 테스트를 했다. 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승급은 다음 주 월요일 12월 8일 날 넘어가겠다. 그러면 승급에 대한 준비물. 그래서 준비 완료돼 있다. 그 뭐 표시를 해준다거나 색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1월 달에 승급하고 4월 달에 승급하고 7월 달에 승급하고가 한눈에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학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 정도 나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정말 100명이면 100명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답을 하면 다음 달이면 체른이 넘어가요 이래요. 근데 학부모님은 체른이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문가적 교재를 계속 상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지만 뭐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체른이가 들어갔다고 해보자. 체른이 다음엔 누가 있지? 뭘 치는 거지? 엄마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부모님이 가르칠 때 학생들에 대한 스케줄을 전혀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언제 승급을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 친구가 그러면 좀 더디게 가겠죠. 승급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럼 어머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덜 가르쳤나? 이게 아니고 서로가 같이 한 학생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게 다른 건 잘하는데 음악이 좀 부족하구나. 또 선생님은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해서 승급이 조금 늦구나.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타이트한 레슨을 하는 반으로 옮겨줘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잖아요. 승급 일지로만 쓰는 게 아니고 레슨 일지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해서 상담으로 전환할 수 있고 아이들 기록장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많은 내가 어떻게 이걸 써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기록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 뒤에 보면 피아노 레슨 요일이 나와요. 월화수목금. 굉장히 예쁘죠? 우리가 매일매일 레슨하다 보면 제가 보면 막 100명, 200명씩 막 몇 개 학원을 관리하다 보면 사실 중복되는 이름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고 이 아이가 또 시간을 바꿨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레슨 일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같이 공유해요. 이거는 처음에 와서 만약에 3회를 원해요. 월화수를 원해요. 월요일날 1시, 화요일날 2시,
수요일 1시. 그럼 그 친구 이름을 적어요. 적고, 근데 다른 날 또 친구가 왔어요. 지선이도 왔어요. 지선이도 여기 와서 수강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정원이 3명인데 지선이도 들어오고 승우도 들어왔어요. 3명이 마감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드려요.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하트를 붙여놔. 마감된 시간은 어떻게라든지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시간표를 짤 때 1차 지망이 안 되면 2차 지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애들이 많은 시간에 그 친구가 와서 레슨 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디테일한 레슨 받고 싶고 꼼꼼한 레슨 받고 싶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살짝 피해서 가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학원을 다닐까 말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같이 시간표를 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야. 그러더라도 같은 이름이 있으면 왠지 옆집 아이가 다니고 있으면 꼭 다녀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도 얘는 심리적으로 많이 이 기록장은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하고 같이 계획을 짜요. 시간표를 같이 짤 때 이게 필요하고, 그런데 얘가 원장님한테도 한 건 있어야 되고 강사님들한테도 이게 한 건씩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만약에 3명 정원이면 3명 정원만 갖고 있어야 돼요. 5명 정원이면 5명 정원으로 15명 레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아노가 15대가 있어요. 5명씩 3명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맞춤 레슨이잖아요. 그런데 15명이 언제 오고 가는지도 몰라요. 아, 피아노 15대 있으니까 애들이 오면 오토로 그냥 들어가서 막 쳐줘. 그리고 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5대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을 몇 명으로 나눠서 1시간 안에 몇 타임을 레슨할 거며 어떤 교재로 할 거며 그 친구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고 설명드린 건 레슨 일지예요. 이 레슨 일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